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잘 올라갔어요. 비트코인은 장중에 5%가 넘어갔죠.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. 올랐다가 다 빠졌고, 그 다음에 윗꼬리도 쫙 달리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? 거래량도 나왔네요. 그쵸? 자,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망하기에는 좀 이르다. 시장이 이렇게 돼서 이제 끝났네, 이게 아니고 좀 일러요. 아직도 돌파가 잡힌다고 한다면, 추후에 잡힌다면은 다시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어요. 근데 내가 어제 강조했던 게 뭐죠? 어제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게, 종가로 넘어가서 끝나면 좋아질 거다. 왜? 중요한 자리가 코앞에 있다고 하니까, 중요한 자리가 코앞에 있는데 종가상 이게 회복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, 지금 종가상 밀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기준선이라 그러면은 여길 넘어가서 끝나줘야 되는데, 이거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끝났어요, 밑에서. 자, 그래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? 장중의 움직임은 언제든지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어제 뭐 3%도 갈 수 있고 5%도 갈 수 있고 10% 간다고 해도 결국에 뭐다? 종가로 넘어가서 끝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. 장중에 약간 단타 치신 분들이나 뭐 이득을 좀 보았을까?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좀 데미지를 입었을 거다. 자,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망가진 건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은, 여기 이렇게 막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댓글을 보니까 2,900만원에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2,800인지 2,900인지.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에 위에서 지금 물려버렸어요. 자,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? 항상 잘 가고 있는 거 사지 마라. 잘 가고 있는 거 사지 마. 양봉 막 짱짱 때려가지고 가는 거 살 필요가 없어요. 예,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냥 우리가 사실 어려운 장이 아니었던 게, 그냥 종가만 확인했으면 됐어요. 장중에 누가 사든 팔든 그걸 다 떠나서 올라갔지만, 장중에는 올라갔지만 종가로 회복돼서 끝났을까, 이거를 이제 놓고 본다면 다시 다 밀렸잖아요. 그래서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. 이번에 리플도 잘 갔는데 눌림세가 좀 나왔고, 이클도 장중에 움직임이 잘 나왔다가 다시 다 밀려버렸죠. 이렇게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거의 올라온 애들이, 거래대금 높은 애들이, 이게 다 시가총액이 좀 높은 애들입니다.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모든 한 70% 80% 이상이 시총이 다 높은 애들이 어제 슈팅을 줬었어요. 자,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, 비트코인이 5% 올라간 게 5% 다시 다 빠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데미지로 볼 수는 있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시장을 좀 체크해서 놓고 봤는데, 스타트가 여기서 출발했거든요. 거래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, 요때부터 이제 봤는데 잘 올라갔어요. 잘 올라갔는데, 나는 이제 얘가 어디서 끊겼냐라고 놓고 봤을 때, 여기서는 완전히 끊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간다, 더 이상 간다고 해도 눌림이 나올 거다 했는데,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만 더 갔어요. 2,900 살짝 돌파가 됐죠.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다? 지지선이 깨진 시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. 자, 그럼 쭉 당겨보면은 요런 현상이 발생됐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? 분봉에서 봤을 때 시간이 새벽이었네요. 새벽 12시 50분. 그쵸? 12시 50분. 1시 조금 안 됐을 때부터 붕괴가 발생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걸 혹시라도 늦게까지 보신 분들은, 또는 차트를 보신 분들은 뭘 판단을 했어야 되냐? 분봉을 놓고 대응을 좀 했어야 됐는데, 아무래도 시간대가 거의 다 뭐 쉬는 시간이거나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. 자,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되는 이유거리가 있습니다. 갑자기 분봉 차트를 왜 보지? 자, 이유. 만약에 이번에 우리 다 얘기했죠. 루나,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 다 급락했어요. 상폐되고, 라이트코인, 과거의 알트코인들, 그쵸? 자,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, 과거에도 요런 시점이 한번 딱 깨지는 순간 다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봐야 되는 거는, 향후에 지금 바로 코앞에 돌파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, 그럼 만약에 돌파가 잡혀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야중에 깨지는 시점을 반드시 이렇게 지지선에 대한 붕괴 시점이 어딘지를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
탈출하는 게 답입니다. 사실상 내가 했다 그러면 난 여기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조금 더 갔다고 해도, 근데 내가 좀 한 발 늦었다고 해도 요 구간에서는 2850짜리에서는 털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하루 동안의 어떤 비트코인 변동사항, 그 다음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됐는데,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종가만큼 중요한 거 없다. 장중에 아무리 흔들거리고 아무리 슈팅을 조금 주면 뭐해, 다 빠지는데 그 사이에 먹고 나오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? 그쵸? 자, 그래서 이제 특히나 어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봤듯이 분봉선에서 계속 이게 탁 치고 갔다가 조정받고 또 세게 치고 조정받고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세게 치는 구간 동안에 먹으신 분들은 많이 없다고 봐요. 극소수 인원은 있겠지만, 자, 그래서 오히려 하락을 다시 맞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많이 좀 보셔야 되고, 자, 그 다음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. 자, 지금도 저항 돌파를 할 수 있는 윗 돌파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. 아직 돌파 못했잖아요, 그쵸? 마지막 저항자리 돌파해야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좀 좋아질 텐데, 지금도 근접된 상황입니다. 왜냐면은 이제 얘가 어제 장중에 많이 갔다 오긴 했는데 종가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0.35%거든요. 0.5%도 안 빠졌어요. 1%도 안 빠졌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됐다. 차라리 윗꼬리 쫙 달고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때렸으면은 사실 다시 아쉬운 시장이 돼버렸을 거예요. 코앞에 있던 저항 자리에서 다시 멀어졌구나, 아깝다, 이게 될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보합 자리에 온 거예요. 보합 자리. 그래서 어제 이제 양봉을 끝난 날 있죠. 9월 26일 날 끝나졌던 종가 자리하고 비슷하게 끝났어요. 어제 장중에 5%가 갔다 왔다, 그냥 그것만 있는 거지 종가상으로는 비슷하게 끝났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돌파 안 잡혔고, 돌파는 코앞에 있는 거 똑같고, 그쵸? 예,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다시 재상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유심히 지금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동시에 막 복잡한 그 생각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, 그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한다고 하면은 어제 이제 2,900 정도 갔잖아요. 대략 2,900을 갔으니까 만약에 상승폭을 최대로 얘가 지금 끌어올린다면 과연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3,000에서 한 3,200 사이로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딱 집어서 3,20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대신에 3,000에서 3,200, 즉 3,000 초반 정도면은 그때 가면 조금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조정이 오겠구나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금도 아직 좀 실망하기엔 이른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도 있어요. 뭐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냥 차트에 요 그림만 딱 나오면 대략 알아요. 그래서 이게 요런 모양의 패턴이 좋지가 않습니다. 사실 종가상 보면은 전날하고 별 차이는 없어서 다행이야, 많이 안 빠져서. 그리고 돌파 시점도 코앞에는 있어. 근데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보니까 지금 요런 모양을 꾸리고 있다. 자,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번에도 급등 한번 나왔거든요. 9월 9일부터 해서 12일까지 쭉 올라갔잖아. 요런 급등은 우리가 이제 조금 힘들어졌다. 대신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냐? 요렇게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요런 흐름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. 이제 급등은 끝났어요. 급등 시세가. 그러면서 이때 차트가 좀 망가졌기 때문에 항상 급등하다가 차트 망가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이력을 보게 된다면 어디죠? 요런 자리, 요렇게. 그렇죠? 요런 자리. 그 다음에 요렇게. 그 다음에 이번에 요런 자리. 상당히 흡사합니다.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. 근데 확률적으로 10%도 안 됩니다. 이게 요 상태로 올라갈지. 그러면 이제 간다 그러면은 어제
나왔던 거래량 있죠. 저 거래량을 뛰어넘는 요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거나 수급이 이빠이 몰리면 가능할 수 있어요. 근데 오히려 지금은 조정, 옆으로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눌릴 수 있는 시장에 좀 가깝다. 요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제 하루 참 잘 움직여져서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9월 말로 좀 봤던 게 10월까지 좀 가지 않을까. 10월 초까지. 그래서 어쨌든 10월 초 전에는 결과는 나옵니다. 결과.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세로 갈 건지 코앞에 돌파가 구간이 있지만 그걸 돌파해서 넘어갈 건지는 그거에 대해서 답은 확정값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어제 이제 뭐 그래요. 뭐 경제지표, 경제 시장도 안 좋은데 이거 차트 그려지는 거 봐서 이거 가지고 뭐 저기 하냐 하는데 뭐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.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차트라는 거는 그동안의 현재 흐름이나 전체적인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요. 그게 100%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다더라, 아니면 지금 현재 포지션이 이렇더라라는 자리값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린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제 장중에 주봉에서 회복이 됐었습니다. 단기평 회복이 됐었는데 밀려버렸어요. 아직 좀 주봉에선 시간이 좀 있지만, 자,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제 5% 갖다 밀리긴 했지만 실망하지 말자. 물리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실망하기엔 이르다. 왜? 방향 아직 안 잡혔어요. 방향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꼬리 잘라버리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? 여기서부터 박스권이야, 박스권. 방향 안 잡혔어요. 밑도 아니고 위도 아니야. 대신에 저항이 바로 코앞에 있긴 해. 그거 종가로 확인을 하자. 종가 잡히면 출발이네. 종가로 못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밑으로 좀 조정이 나올 거고. 그래서 지금 오히려 흐름을 보게 되면 해외 거래소하고 선물 시장하고 우리 저 국내 거래소하고 다 통합해서 좀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상승의 무게를 조금은 더 볼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종가로 항상 잘 체크해서 확인을 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